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5회차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써져 있는 게 현행 헌법 전문과 4조의 통일 조항이 있다.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써져 있는 조문도 있는데 이건 헌법 제8조 사항에 정당 관련된 조항이다. 그래서 일단 맞고요. 2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걸 중간에 속여서 내지 않았는데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3번 위헌 키워드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너무 넓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작은 사소한 것들도 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행정부에게 너무 편의를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침해하는 것입니다. 4번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원리,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바탕이 돼야 되죠. 본 바탕인데 사회국가 원리도 필요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개인과 자유의 창의가 먼저고 그걸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우리가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 관련된 조항인데 요거 중대 사고라고 와딩은 안 돼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충분하게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헌법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 25번 법치국가 원리. 합헌 키워드는 이제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는 상속에 관해서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맞는 지문. 2번 공소시효 제도가 헌법 제12조 1항 및 13조 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 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데요. 이 죄형법정주의의 보호 범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 12조 1항과 13조 1항이 형벌 불서구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벌불서구 원칙은 구성요건이나 아니면은 형이 무거워지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는 여기랑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보호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 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소시효 제도가 연장이라 정지가 되면 불리하게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다라는 질문이 돼요.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틀린 거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신뢰보호 원칙이 객관적 요소로서 법적 투명성과 평화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개인의 이제 주관적 기대이냐 이건데, 법적 안정성이 더 큰 개념이에요. 법적 안정성 중에 객관적 요소가 있고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지문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 요로 가서 이 신뢰보호 원칙이 주관적 기대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주관적 요소,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여기로 와야 되죠.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신뢰보호 원칙이 주관적 기도이다. 이런 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상가 건물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맞는 질문. 그래서 답은 3번일 겁니다. 자, 26번 문제로 가보죠. 헌법 제13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해요.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표 입법과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법을 모두 의미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이 우리가 이제 헌법 제13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이에요. 1번부터 바로 답이네요. 2번은 읽으면 쉽죠. 진정소급입법은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3번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우리가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실내보호 요청 사이 교련 과정에서 실내보호의 관점이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친일재산을 우리가 국가의 소유로 귀속하는 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죠. 첫 번째 포인트. 하지만 예외적인 허용 사유가 있기 때문에 13조 2항에 반하지는 않는다. 진정소급입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1번을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었어요. 다음 27번 문제. 자, 위헌 키워드를 찾아보죠. 우리가 이제 최고보상제도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재, 보상보호법상 부칙. 이것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 그래서 조금 암기가 필요한 판례다. 그 다음에 2번.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재직 중이래요. 아직 퇴직을 안 했죠.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퇴직을 하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의 사실관계에 있는 법률 또는 교육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과 그 나중에 연금이 깎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내가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판례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사실관계를 건드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개발에 착수는 했지만 시행 당시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대요. 이거 부진정소급입법이죠.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4번인데 여러분들 이 관행업권은 우리가 관행업권을 이제 등록하도록 했는데요. 이 관행업권은 두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요게 재산권성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은 되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 물고기 잡은 것을 뺏어가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등록을 하라 이거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위헌도 아니다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문제 2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그냥 맞는 지문이네요.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 관리로부터 도출이 되는데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다.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고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할 수 없다.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자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요소로서 신뢰보호 원칙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이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한 신뢰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관련된 법률 여부 관련된 법치주의가 좀 많기 때문에 32번까지 일단 풀어볼 건데요. 1번인데요. 기존에 퇴직연금 수급자가 계시는데 또 돈 벌 때가 있어요. 전년도 평균 임금 월액을 초과한 소득 월액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퇴직연금의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2번 여기가 치과 대학에서 우리가 예비시험 치도록 하는 거 이거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3번 무기징역 관련돼서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렸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근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4번은 사법연수원 관련된 판례니까 바로 이제 그 법조 경력 판례네요. 그래서 이제 이미 사법연수원 입수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죠. 아직 사법연수원 입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법조 경력 이렇게 요구하는 판례는 두 가지 사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 법정 상태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 2번
우리가 모든 신뢰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보호될 필요성이 있어야지 신뢰가 보호될 것이다. 맞는 지문. 3번 종합생기부 판례죠. 종합생기부 판례인데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4번이 너무 답이죠.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인한 신뢰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구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너무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 31번. 자, 1번은 대놓고 틀렸네요. 부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요거를 한 글자만 지우면 돼요. 부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진정소급입법이어야 된다 해서 일단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2번.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일 연령을 제한했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20년 정도를 채우면 10년일 수도 있고요. 직렬마다 다른데 20년 정도를 채우면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30대 때 30살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일하면 50살밖에 안 되죠. 그럼 이제 60살부터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아직 완성된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까.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 시기를 변경한 것이죠. 이것은 부진정소입법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3번 합헌 키워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이거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4번은 저작인접권 판례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조 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제3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32번 문제. 옳은 것만 고르라 했어요. 자, 조세와 관련된 법규 제도는 항상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없이가 틀렸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 현재 세법이 변화 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관계가 있든 특별한 사정이 있든 없든 신뢰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보호된다? 틀렸죠. 국가가 이제 어떻게 신뢰를 보호해야 되냐 주요한 판단 기준은 법령 개정의 예측성. 법령 개정의 예측성이 있으면 신뢰 보호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국가에 있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됐냐 그러면 이제 신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다. 맞고. 그 다음에 리을번 광명시 특정한 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광명시를 뺑뺑이 돌리는 지역으로 해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광명시로 공부하면 안 되고 이 그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신뢰가 그 합리적인 기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호해야 될 신뢰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공익적 가치가 중대한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어떤 법이 있긴 있는데 그 법의 적용 대상이 거의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갑자기 시행을 합니다. 바로 시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법의 적용 대상이 거의 없거나 사람들이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선지가 다음 장에 나와 있나?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우리 이 법치주의 파트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끊고요. 다음번에 연결해가지고 법치주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